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로마 역사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전환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폭정에서 철학으로, 또 혼돈에서 질서로 이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세뮤얼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무시대는 무법적이고 도취된 권력의 자기 파괴로 시작하여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플라톤의 꿈이 실현되는 것으로 끝난다. 와, 정말 당시의 그 엄청난 대조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죠. 그러니까 한쪽 끝에는 그냥 막 나가는 폭정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의 이상향에 가까운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두 황제입니다. 네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. 한 명은 악명 높은 폭군이죠. 공포정치, 사치, 폭정의 대명사.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철학자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. 근데 놀라운 건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극적인 변화죠. 네, 바로 극단의 시대였던 거죠. 그럼 대체 어떻게 제국이 이렇게까지 심오한 변화를 겪을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어떤 의미를 찾아 헤맸는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.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사실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. 특히 네로 같은 황제 아래서 살아야 했던 로마 엘리트들,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의 삶은요, 정말이지 눈 뜨고 꾸는 악몽,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일상이 그냥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. 주변엔 스파이가 쫙 깔려 있고 누가 날 언제 고발할지 몰라요. 그러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불안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엔 타이디움 비타이, 즉 삶에 대한 극심한 권태나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모든 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깊은 정신적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이런 혼돈과 부패 속에서 대체 어디서 질서를 찾고 또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당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. 필사적으로 새로운 도덕적 나침반을 찾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답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.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후기 스토아 철학이 각광을 받았는데요. 이건 뭐냐면 내면의 덕, 의무,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, 즉 자제력에 집중하는 거예요. 바깥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짓는 거죠. 일종의 행동 규칙이자 마음의 갑옷이었던 셈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. 이 철학이라는 건요, 사실상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거였어요. 글을 읽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리그였던 거죠.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못했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철학이 소수만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대다수 대중은 어디에 기댈 수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은 놀랍게도 동방에서 왔습니다. 새롭고 아주 활기 넘치는 종교들이 물밀듯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이시스나 미트라 같은 동방의 종교들이 대체 뭘 해줬길래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? 바로 이거예요.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확한 목소리, 즉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줬고요. 또 성사 같은 의식을 통해서 죄책감을 씻어줬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, 바로 불멸, 즉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약속했죠.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. 이렇게 엘리트들은 철학으로, 대중은 새로운 종교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 정신적인 혁명이 새로운 지도력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. 그 결과 로마는 완전히 변화된 세상, 바로 안토니누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. 거의 100년 가까이 아주 인간적이고 유능한 정부 아래서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어요. 네로 시대의 그 끔찍했던 공포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았죠.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황금기가 도래한 겁니다.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?
이 정신적인 위기는 정말로 해결된 걸까요? 겉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서는 정신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대고 있었습니다.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바로 사회는 어떻게 그 영혼을 찾는가 하는 질문이죠. 기존에 믿어왔던 낡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과연 무엇이 한 사회,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걸까요?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